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네. 이제 뭐 완전히 여름도 아니고 폭염이야, 폭염. 어제는 어저께 시내 공원 나갔었다면서요? 예. 안 더웠어요? 거기보다도 네. 일반 도로가 네. 이렇게 다니면 지열, 뜨거운 바람이 네. 계속 불더라고요. 네. 뜨거운 바람이 불 정도로 이제 네. 거의 한여름 수준의 그 지열이 막 네. 올라와서 뜨거운 얼굴 많이 바람이 탔어. 부는, 어떻게 하루에? 네,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도 그러니까 이 길풍년이 나는 그런 이제 네. 시즌이 오는 거죠. 무슨 년? 길풍년. 길풍년이라는 게 뭐예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길풍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보면 황사 때문에 맨날 몽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네. 몽고 바람. 네네. 요즘 더운 게 몽고 때문이라며? 그렇습니까? 몽고의 뭐 폭염이 뭐 찾아보세요. 몽고 바람이 여기 와갖고 한반도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 그 몽고 바람 때문에 그렇대 지금 더운 게. 근데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부터가 조금 풀린다는데 어저께 좀 32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진짜 황당할 정도로요. 시장이 그런데 주식시장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 오늘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IT 주식들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여하튼 오늘 전체적인 수급도 외국인이 나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한 2시간 됐는데요. 시장 상황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지표 개선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주택 지표, 지금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쪽도 일단 시장 예상치를 이제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주택 지표에 대한 판매에 대한 10년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기존 주택 판매 상단부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맞물려서 일단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주택 지표의 호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은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반면에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그 이머징 마켓 쪽 같은 경우는 반등이 지금 브라질이 안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브라질 거부하는 거죠? 예, 여기가 좀 버그가 있더라고요. 네. 브라질 지수를 보게 되면 지표를 국가로 해서 봐야겠네요. 이게 영문이죠? 네, 영문에 이게 영문 최고예요. 약간의 버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고예요. 네네. 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지수에 대한 쪽도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 네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물 ETF도 보게 되면은, 한국물 ETF에 대한 반등은 그렇게 세지 않은 네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지표 호전에 의한 반등이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이제 끌어올리지 않게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한 17억 정도 거래소 사고 있고 코스닥을 114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한 1,700억 가까이 매도, 코스닥은 200억 가까이 매수였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난번에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개혁 철폐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쪽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 임상 기간에 대한 쪽을 지금 보게 되면 10년에서 7, 8년으로 줄여주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임상 이상 이후에도 바로 시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조금 올랐어요, 금요일날. 예, 별 많이 올랐는데 몇몇 주식이 좀 리드했죠, 금요일날. 예, 그렇게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은 한미약품이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한미약품이 오르면서 일단 대장주가 오르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차바이오텍, 특히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 관련된 차바이오텍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한미약품에 대한 상승,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주도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앵커 리포트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가 이거죠. 거야 한미약품이나 차바이오 같이 이제 멀쩡한 회사들 말고 차바이오 특히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난자 있죠, 난자. 네. 여성분들의 난자. 난자를 활용한 줄기세포 실험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면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동안 잘 안 됐어요. 그 뉴스 못 보셨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래갖고 7년 만에 청와대 건 이전에 벌써 한 이틀 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 이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안 올라오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 안 오나 했더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2002년까지 실험 계획을 해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지금요. 보건복지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냉동 난자. 네, 그 난자를 채취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보면 속였다 그래갖고 황우석 사태 문제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네네. 그걸 이번에 투명하게 해서 허용이 됐거든요. 그 건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날 그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해갖고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리뷰하면서 약간 레포트 해드렸던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뭐 패스트 트랙도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잖아요. 그래갖고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그 멀쩡한 회사 말고요. 뭐 좋은 회사들 말고 네.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지카 바이러스다. 네. 뭐 이런 게 뭐 바이러스 나오면 예전에는 그런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해갖고 막 뜨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개발한다 그러면 해봤자 저 자신이나 이성 교수 이게 뭐야 햇소리 하는 거지. 다만 저희 작전 같이 해갖고 해먹는 거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도 해먹는 건 맞는데 가능성은 높아졌죠. 가능성을 애들이 그 나쁜 마음으로 하기에는 좀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머전시에 들어가면 마치 영화 같은데 잘 보세요. 영화 같은데 보면 바이러스나 이런 영화 공상 영화 보면 바로 동물에서 바로 뽑아갖고 바로 해갖고 바로 하나 사람한테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그런 게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머전시의 그런 그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는요. 동물 실험만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동물 실험만 하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위험 그러니까 이머전시의 단계가 있겠죠. 여기에 네. 이제 영화 감기를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거. 그렇죠. 영화 감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긴급하게 약 투여하고 막 제약사에서 만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안 네,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그날 멘트 드렸다시피 네. 나쁜 마음을 먹겠다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모르잖아요. 나 이거 개발한 놈 있는데 내가 쥐 갖고나 기름한 게 있어요, 형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이거 해달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 순간에서 예전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게 그런 찬스 이게 커져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당기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재개된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죠.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난주 예,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건데 지난주에 반응이 안 됐어요? 반응이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MSCI 선진지 수편익과 관련돼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쪽에 대한 상승이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 이제 쏠 수 있는 쪽이 이쪽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에 대한 상승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또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에서 지금 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R&D 인력을 싹쓸이해 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핵심적인 짚어드렸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 네네. 바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네. 이슈 돌질 거, 오늘 디스트 할래. 네네. 아니, 터닝메카드에서 손오공 어떻게 한다는데 손오공 왜 재미가 없냐? 손오공 재미가 없을 수밖에 이거 없는 왜 이유가 그래? 있죠. 사람들이 안 사나,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손오공이 실적이 안 나온다. 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중간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들. 예, 왜 이렇게 그- 돈을 안 버는지. 근데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재무제표상에서 보게 되면 중간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손오공,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터닝메카드에 대한 부분에서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터닝메카드의 주가에 환합하지 않는 이유, 아예 안 오른 것도 아니지만 원래 그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손오공이 작년에 영업이익 100억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영업이익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라는 걸 쭉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쭉 보게 되면은 그 손오공에서 하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회사 초이라 컨텐츠 팩토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오공에서 직접 공장에서 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초이락이 그거를 주문을 하면 손오공은 단순 유통만 하는 거거든요. 아, 유통회사요? 네, 유통회사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이락 컨텐츠는 작년에 이제 그 터닝메카드 이런 거 제품 700억 원어치를 손오공이 판매했고 손오공이 단순 유통만 했는데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는 손오공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다. 그거 얼마 벌었어, 거기? 여기는 또 400억 벌고 이런 거야? 작년에 366억의 실적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실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랑 보게 지분 되면은 관계가 없고, 손오공이랑 거기랑. 손오공이랑은 지분 관계가 없고 대표가 대주주가 있는 그런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사업 일가의 잘하시네. 명명만 따먹는 셈이다. 그래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인지 어떤 건지는 이제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아마 대표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여기 초기라 컨텐츠라고 해서 손오공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지분 관계를 쭉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손오공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저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터닝 메카드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밑에 이제 지분 관계도인 회사에 대한 쪽을 쭉 보게 되면 네. 이 초이락 컨텐츠가 손오공 아이비 여기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관계사라고만 나와 있고 네네. 손오공 아이비가 따로 지분 관계 있고, 없으면 안 나오겠죠. 예, 지분 왜냐면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네네. 손오공 아이비만 나와 있는데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가 네. 일단은 그 돈을 빨대를 꽂아서 벌어가기 때문에 네. 저걸 뭐라 그럴 건 없지 뭐. 예, 근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대주주 지분이 30%가 넘어가게 되면 네네. 이게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요것도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 손오공 같이 작은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들 하시겠죠 뭐. 네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왜 실적이 덜 나오는가에 네. 대한 의문점은 여기에 있다. 이걸 여러 번 보시면 이제 될 것 이성 교수가 같습니다. 얘기했던 거잖아. 네네. 우리 방송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 네. 그런 게 딱 그 기사 하나가 나왔네요. 하나 네. 제 화면 잠깐 잡아주고 보시면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벌써 처음 얘기 나온 건 2012년인가 14년부터 나오고 이런 게 있다 없다 하다가 작년에도 또 하반기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가 또 사업을 접는다 그랬는데요. 구글's 모듈러 폰, 아라폰 is coming finally. 마침 오는다 해서 오늘 보시면 이게 스펙이 대부분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하나예요. 5.3인치. 5.3인치 어느 정도 되니? 5.3인치 이게 5.9 뭐 5.9인치 아닌가요? 몰라요. 네. 요건 아니고 5.3인치가 되겠고요. 네. 그 안에 배터리도 여러 개. 그리고 저거 뭐지? 그 CPU 있잖아요. CPU도 여러 개. 카메라 모듈도 여러 개 갖고 나온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업계에서 또 아마 이게 5.7인치네요. 5.7인치죠. 예. 오늘 얘네가 이번에 발표한 거는 디스플레이 한 종류인데요. 네. 5.3인치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다는 거. 저 3년 전부터 나온다는 그건 이번에 얘기예요. 진짜. 이번에 파이널리 진짜. 커밍. 그래서 구글에서 거의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 혹시 기다린 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거 좀 얘기해 주세요. 조선해운주 네네. ELS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또? 조선해운주 ELS 투자자들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ELS가 사실은 이제 이게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 보장형. 이라는 거는 원금이 보장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금을 보장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손실도 가능합니다라는 게 원금 보장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말에 좀 착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차화정도 ELS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조선해운주의 ELS 손실은 이번에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투자자에게 이미 막대한 피해가 지금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 삼성, 대우, 현대상선 지금 5대 주요 조선해운주를 기초로 하는 ELS 발행액과 상환 현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1조 2천억이 발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상환된 1조 8천억 가운데 4,300억만 수익 상환이 됐고 나머지 6,500억은 손실 상환이 됐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ELS 가운데 투자자 원금 손실은 3,200억에 달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금 손실 시점이 작년하고 올해 집중이 되었는데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기 금액 한 1,500억 원 정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것도 전부 이제 녹인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ELS 지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쪽은 손실에 대한 쪽이 확정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 확정된 손실 예상 평가 손실까지 합치면 손실의 총 원금 손실 규모가 약 4천억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ELS 손실에 대한 쪽까지도 남아있다. 근데 그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하니까 1,500억이면 ELS 관련된 매물에 의한 하락에 대한 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방향이.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VR 관련해서 엊그저께도 코엑스에서 그런 게임이나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담당 PD께서도 다녀오셨다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근데 보시면 오큘러스 그 핵심은 VR 기기의 최고는 오큘러스 리프트잖아요. 그래갖고 지난 가을에 얘네가 $399 이제 예약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거 오큘러스 이제 누가 오너예요? 페이스북이 오너인데요. 인수했는데요. 오큘러스 리프트가 또 매스업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론치가 또 늦어지네. 그래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제품의 신뢰성 여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할 거라 발표도 없는데 지금 늦어졌어. 그리고 여기 쭉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CNN의 입장에서 보면 기사를 해봤더니 VR이 기대감은 많다 이거야. 많은데
할 게 없다는 콘텐츠가 네. 게임밖에 없어. 게임 뭐야? 성인용 게임 몇 개였고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단점이 있다. 예? 그래서 네. 이게 오늘 기사가 있으니까 VR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항상 이게 아직 다 현실화 그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됐잖아요 제대로.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VR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뉴스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또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2014년도에 그 IPO 붐이 엄청나게 불었었죠. 그랬었죠.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이제 2015년도까지 네. 상반기까지 이렇게 시장을 이제 달궜던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상장됐던 자금에 대한 쪽이 이제 제일모직, 그다음에 네. 삼성 SDS. 그 자금이 제일모직 이제 공모에만 30조가 쏠렸으니까 그렇죠. 시장의 자금은 엄청나게 많다. 빨아들였죠, 완전. 네, 엄청나게 많다. 네, 미친 듯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대여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호텔 롯데가 역시 상장하는 거. 근데 공모 규모로는 호텔 롯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5조 7천억.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에 대한 쪽을 지금 공모한다는 거니까 호텔 롯데도 아마 시초가가 고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호텔 롯데 또 여기만 있는 거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넷마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들어도 일단은 그 게임계의 최대죠. 넷마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이제 상장이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때 몰린 돈들이 이제 다 딴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딴 거 없나? 라는 걸 이제 이제 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일단 특히 이제 혜태제가가 네. 뜬금없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혜태제가가 없는지 모르지만 급등했죠. 네. 네. 혜태제가가 이제 공모가가 15,100원인가? 네. 15,000원대였는데 네. 이게 시초가도 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000원대에 시작을 해서 18,000원이면 그렇게 세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첫날 무조건 파는 사람들 많을 텐데. 네, 3만 원대에 시작했으면 뭐 시초가 100% 달고 들어와서 네. 거기서 뭐 살짝 이렇게 거기서부터 상한가 갔으면 요새도 모르겠는데 올라죠, 그게? 아니 요즘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혜태제가가 공모가도 그렇게 세게 안 들어왔는데 시초가도 세게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6만 원, 7만 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게 15,000원짜리가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예. 시초가도 그렇게 안 달고 들어오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돈 않은데. 보신 분 축하드려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혜태제가에 대한 급등이 이제 IPO 쪽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상위 시총 9위인 삼성생명. 네. 그다음에 LG생활건강에 지금 보게 되면은 호텔 롯데가 네. 시총 규모가 한 17조 원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 안팎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해외 쪽에서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 삼성 지금 바이오로직스를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1월까지 일단은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줄줄이 그 대여급에 대한 IPO들이 이제 계속하고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청약 열기에 대한 쪽이 이제 되지 않겠느냐, 네. 과열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혜태제가 식품이 265대 1.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제일모직 때 돈이 한 30조 쏠렸었고 그 돈들이 갈 네네. 데가 없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공모주들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달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네. 호텔 롯데는 안 한다. 난 안 해. 네네. 돈이 있어도 안 해. 네. 아무리 벌어도 안 해. 네. 롯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무 실망을 줬어. 나라 했던 건 반대야, 반대. 네. 아니, 근데 그거 어쨌든 벌금 간에 많이 근데 받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호텔 롯데의 그 대형주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생명도 공모가 도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생명 같은 눈물의 경우가 주식이지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생명 공모가가 되게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를 현대 했었는데 롯데가 더불어서 대박 주식이야. 대실망 예. 주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삼성생명이 여기서 시작해갖고 8만 원까지 빠지고 이거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공모가가 아마 12만 원이었을 겁니다. 공모가가 12만 원인데 이거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해갖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죠. 삼성 SDS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공모하고 나서 올라오긴 지금 공모할 때가 언제였나요? 여기였나요? 지금 시작하고 나서 잠깐 반짝 오르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돼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 뭐로 바뀌었나요? 합병이 삼성물산? 됐나?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모직 합병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주가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대형주 IPO 쪽보다는 중소형주 IPO 이쪽에다가 좀 흐름을 좀 체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하나 그 말했잖아요. 현대 네. 제가 아직 기억나죠? 2013년 10월인가 저희가 그 한번 테스트하러서 한 방송했었잖아요. 네네. 저기 있을 때. 네. 그러나 상한가 들어와서 짝짝 차고 나서 그 가격을 평생 하지 않았어요. 현대호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두 개 먹을 그 레포트 하나 준비해 주실래요? 네네. 제가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우리한테 암울한 뉴스예요. 오늘 이데일리에서 거는 나온 건데요. 이게 이데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부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강통이 곧 발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짜증치대로지. 성강통이요. 성강통이 만약 된다는 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후강통은 큰 주식들이었잖아요. 후강통은 웬만하면 그냥 금융주가 절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대형사들이 있는데요. 성강통 딱 뭐다? IT죠, IT. IT에서 무슨 거기 드론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VR도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부품도 있는 거고, 뭐 OLED도 있는 거고, 다 있어요, 다. 네. 엄청 악재다. 한마디로요. 엄청 악재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저거 뭐야, 그 MSCI 편입 그 발전 앞두고 나서 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레포트 뭐처럼 레포트 네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레포트인데 오늘 레포트 어떤 거 좀 섹시한 거 볼까요?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 얘기를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네. 용평 리조트. 용평이 상장해? 네네. 용평이 상장을 하는데 용평이 아주 재밌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뭐냐면 이제 용평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에머슨 퍼시픽에 대한 쪽을 갖다가 같이 이제 용평 리조트 일부를 이제 고가용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평 리조트 아마 얘기를 드려보셨을 거고 다들 한 번씩은 갔다 와봤을 만한 이제 그런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단일 규모 리조트 부지 면적이 500만 평, 그죠? 넓긴 넓죠. 지금 주인 누구야? 용평 리조트요? 지금 주인이 누군가요? 주인이 예전에 통일그룹이었잖아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쌍용에서 통일그룹 넘어간 지금 누군지 모르겠네. 지금이 누군지는 지금 보기에는 특수관계인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네. 아시는 분 주인 아는 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용평 리조트가 지금 보게 되면은 공모가 PBR 1.3배에서 1.5배. 근데 이제 이게 희망 공모가액이 주당 8,100원이었거든요. 8,100원에서 지금 보게 되면 9,200원이었는데 그걸 하회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7,000원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모가가 싸게 들어와서 용평 리조트에 대한 공모 자금에 대한 쪽이 이제 쏠렸고 지금 보게 되면은 8,100원에서 9,200원대였는데 그거 하단부로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 공모에서 일단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개인들은 일단 여기다 이제 그 돈을 갖다 넣은 거고 재밌는 거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운용 수입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호텔 앤 리조트와 대명 산업이 전국 체인화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의 근간을 마련했다라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콘도 개발과 연계 시설 운영을 통해 현금을 꾸준히 창출한다. 지금 보면 에머슨 퍼시픽도 단순하게 그냥 짓고 분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거 하나 끝날 때마다 운용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용 수익에 대한 쪽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계속해서 콘도 개발할 때마다. 근데 이제 용평이 일단은 뭐 그 대중적인 그런 이제 리조트라면 지금 보면은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위 1%를 위한 이제 근데 그 일부는 좀 그 골프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직도 통일교라 그러시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머슨 퍼시픽이 지금 이쪽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 골프장이 안 좋다고요? 용평에? 아니 에머슨 퍼시픽. 네. 그 가평. 네네. 가평 CC가 이제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거기 리조트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CC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최대 리조트 용평에서 에머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일부를 갖다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에 대해 아니요 에머슨은 뭐 통일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용평에 대한 쪽 자산 가치가 6,770억에 대한 쪽으로 지금 해당하고 있으니까 7,000원에 들어왔으면은 일단은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관건인데 작년까지 이제 벌어들인 돈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26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전 그 당기순이익이 한 100억이니까 얘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보통 한 30배?
뭐 이렇게 보통 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상승에 대한 탄력이 좀 떨어지는 정도에 대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지금 보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총 몇 주인가요? 지금 발행 주식 수를 총 감안을 했을 때 네. 용평 리조트에 대한 쪽과 지금 보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6,700억이니까 네. 뭐 충분히 네. 뭐 일단은 장기 투자는 할 만하지 않을까. 용평 만약에 리조트 빠져 자체가? 빠져 있다라면 네. 그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머슨 퍼시픽하고 좀 비교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에머슨 퍼시픽은 일단은 용평 상장할 때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예, 같은 테마니까. 레벨로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이건 용평 네. 리조트가 최대 주주 50%도 있고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종교니까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 네, 계시고 또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오히려 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저희 중립적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 혹시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샀는데 이거 통일건지 몰랐다고 사는 분도 있고 화내는 분도 있고 네. 야 통일건데 사야 된다는 분도 있고 네네. 다 그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